2024년 11월 24일 목요일 현지 시간 밤 11시 지금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앞으로의 안정된 삶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창작 활동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미팅을 하고 온종일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패턴과 또 다른 일상을 계속해서 목요일까지 지금 내내 하다 보니까 작업실에 오면 거의 뭐 기진맥진해서 창작할 힘도 안 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미 뭐 살짝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런 사업 확장, 그러니까 봄을 맞이기 위해서 올 겨울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온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미팅도 하고 업체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세워가면서 1안이 안 됐을 땐 2안으로, 3안이 안 됐을 때 4안으로,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경제적으로도 위축된 상태라 이 험난한 시기를 시기를 어쨌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미 뭐 언급하긴 한 것 같은데 댓글로 언급했는지 영상으로 언급했는지는 잘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화수목 7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몇 달이 지난 것처럼 지금 피곤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번 달까지 작곡실은 정리를 하고, 현재 지금 대전인데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둥지를 틀어서 내년 봄을 맞이하기엔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토를 잡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데 한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 겨울을 다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작업실에 있는 이 모든 악기를 가져간다 한들 시간도 안 날 것 같고 해서 작은 통기타 하나 정도랑 뭐 하모니카, 뭐 굳이 더 가져간다면 저 작은 일렉 기타 하나랑 앰프 정도만 들고 가고,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 정성을 시스템,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만 힘쓸 거기 때문에 올 겨울 동안은 좀 굉장히 바쁘게 지낼 것 같고, 그래도 이 창작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이 계속 일주일 내내 일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해서 일요일 정도는 좀 일요일만큼은 창작 활동을 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거의 뭐 방향 없이 사활을 걸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정성을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미리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상을 찍게 된 사실 동기는 구독자님께서 기타 연습이 잘 안 된다 하셔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기타 연습을 했는지 추억도 되새기면서 이 얘기 해볼까요? 처음에 제가 기타를 접한 것은 뭐 이건 아주 처음에 접했다기보다 호기심에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동네 친구가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삼촌 방인데 조금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 여름이라 삼촌 방이 시골이었으니까요, 삼촌 방이 열려 있더라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는 그게 통기타인지도 몰라서 뭐가 이게 뭐 악기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봤지 줄을 튕겨봤더니 이제 그 통기타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아마 통기타를 처음 손으로 만져본 기억이 있고 그 후로는 이제 아 이런 게 악기는 거구나 이런 이제 감만 있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지 대학 입시 앞두고 막 있을 때 후배 녀석이 기타를 치는데 막 애드립도 하면서 막 반주도 하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막 노래도 뭐 그럴듯하게 하고 하는데 다들 반했지. 그래서 너도 나를 할 것 없이 가르쳐 달라고 막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가 있어. 근데 왠지 나는 이것도 일종의 자존심인지 몰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도 부러웠지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 후배 녀석이 치는 걸 유심히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아, 나도 좀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용돈을 아껴 써가지고 기타를 첫 장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타를 너무 치고 싶은데 기타를 장만할 돈은 없고 해서 친구 중에 기타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일부러 놀러 가는 척하고 기타 좀 만져봐도 되냐 해서 막 늦게까지 안 가고 친구 기타 띵가띵가 하면서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매일 또 같은 친구한테 놀러 가면 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기타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놀러 가는 핑계로 기타를 그렇게 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그냥 기타 그냥 하나만 튕기는 게 너무 좋았어.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쳐야 멋지게 칠 수 있는지 그런 생각 따위는 없었어. 그래서 뭘 책을 보고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워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아예 없었어. 그냥 기타 튕기는 자체가 좋았으니까 뭘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를 띵가띵가 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렇게 용돈을 아껴가지고 기타를 장만하고부터는 그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후배 녀석이 막 치던 그 손 모양, 응? 손 뭐 코드 잡는 모양 그런 것들을 얼추 기억이 나서 나도 비슷하게 그냥 손 모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이 코드였는데 하이 코드 패턴이 몇 개 안 되거든 사실 이 폼이. 물론 이제 그 폼이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쳤다 보니까 내 귀에 듣기가 좋더라. 그게 이제 코드인 거지. 듣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코드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손가락 폼만 보고는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소리가 나네. 또 폼을 달려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나 메이저나 세븐 코드가 됐던 거지. 그냥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네. 이 코드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코드는 약간 슬픈 느낌이네. 이 코드는 약간 경쾌한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도 모른 채 접근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코드에 맞는 뭔가 멜로디가 있더라고. 아무렇게나 친다고 그 멜로디가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후배 녀석에. 예를 들어서 그, 그 후배 녀석은 가장 그때 히트한 트로트 위주로 그렇게 애들이 떠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친구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다 그러면 별빛이 흐르는 띵띠디디디딩 띠디디디딩 띵띵띠디디디디딩 이렇게 이제 멜로디를 치는 거야.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리드미컬하게 띵뜨리딩띵디딩 띵뜨리딩띵띠디디딩 띵뜨리딩띵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띵뜨리딩딩 할 때는 코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음에 어울리는 반주를 하는 거야. 띵뜨링띵 띵띠디디딩 징디링징징징 띠디디디딩 띵뜨리딩 뭐 이런 식으로 감수가 예를 하나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든다면 이 노래 알려나 모르네. 그때 당시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어떻게
튜닝이 안 되네. 튜닝이 안 되네. 에이, 튜닝이 안 되네. 잠깐 튜닝 해야 되겠는데. 튜닝이 안 돼서 기타를 좀 바꿨어요. 뭐 이런 식인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니까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히트했던 노래들을 멜로디를 먼저 따고 멜로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건가? 이건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더 어울리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서 어울리잖아. 이런 식으로 연습한 거야. 그럼 이게 저절로 코드 연습도 되고 이런 뭐 피킹 연습이나 멜로디 연습도 되고 이게 결국 스킬인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코드 그래서 이 멜로디에서 이 코드가 어울리나 이 코드가 어울리나 이런 감각들을 찾아가는 감각적 훈련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타 지파를 하는 연습도 되고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 기억이 오면은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게 아파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파트가 어떻게 돼? 띵띵띵 디디디디 이렇게 시작되던가 뭐 그런 전주부터 해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런 멜로디를 이제 따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멜로디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것만 찾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거지. 뭐 기타를 뭐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 첫 소절만 찾는데도 일주일이 걸렸던가 막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타도 이게 잘 제거해도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도 나면서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러지 이제 찾은 거지. 근데 이 음을 일주일 동안 찾은 거 일주일 동안 잘 모르니까 투닝도 할 줄도 몰랐으니까 이게 투닝을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간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참고하는 것도 없고 그 친구가 친 손가락 모양만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이런 모양만 봤으니까 그걸 그냥 저렇게 잡대 나도 이렇게 막 잡으니까 소리가 타다 보니까 괜찮네 해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해서 처음엔 연습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곡을 하는데 아마 3달인가 걸렸을 거야. 그 아파트를 다 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찾아 듣고 다음 소절 나가면 처음에 했던 게 그렇게 몇 번이나 연습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또 찾고 이러면서 3달 만에 한 곡을 아마 어느 정도 완벽하게 뭐 박자 맞춰가면서 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음을 안 잊어버리게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찾는데 바람 이렇게 그 다음을 찾고 나면 또 첫
처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또 다시 또 찾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이게 더 울리네. 너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찾았으면 이제 리듬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도 넣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한 곡을 속도는 이렇게 지금처럼 맞추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냥 되는데 곡을 그러니까 따는데 어떻게 보면 딴다고 봐야지 3개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곡을 도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다른 속도가 조금씩 줄더라고. 뭐 2달 만에 한 곡 따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달 만에 곡을 따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 만에 곡을 따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루 만에 곡을 따고 어느 순간 되니까 몇 시간 만에 곡을 따고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분 만에 곡을 따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단숨했다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랬냐면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노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코드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아는 노래다 싶으면 모르는 노래도 대충 흐름이 비슷하니까 야 노래 불러봐 내가 반주해 줄게. 그럼 반주를 했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그래서 어디 MT 가거나 그러면은 대학교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갔을 때 그 MT 때 생각했는데 기타 하나 들고 누가 그 무슨 노래를 부르든 다 반주 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럴듯하게 그 정도 이제 지경까지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책을 보고 연습했거나 코드를 알고 연습했다면 그런 게 불가능하겠지. 내가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고 책을 보고서 통했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부터 코드도 모르고 다 알아갔으니까 내가 이게 무슨 코드인지 무슨 멜로디인지 무슨 화음인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면 그냥 몸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할 때는 아까도 뭐 저기 뭐야 구독자님이 질문했을 때 댓글로 남기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라디오를 온종일 듣는 거야. 라디오를 온종일 듣다가 라디오에는 뭐 여러 장르의 음악이 나오니까 뭐 클래식도 나오고 국악도 나오고 뭐 트로트도 나오고 뭐 샹송도 나오고 뭐 별게 많이 뭐 댄스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니까 그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분위기 있게 내가 그 노래를 알면 이제 더 멜로디를 잘 접근하겠지 몰라도 막 나름대로 그 어울리게 막 뭔가 멜로디도 넣어보고 코드도 이렇게 넣어보고 하면 일정한 노래들이 모든 패턴이 있거든. 어차피 그 장조나 단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일정한 룰이 있네. 이런 것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또 장르를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순간적인 캐치 능력, 음에 대한 그 듣는 귀가 자꾸 트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손가락 연습도 되고, 코드 뭐 연습도 되고, 그리고 즉흥성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중에 창작을 하게 되더라고. 이제는 많은 음악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창작을 하게 되더라고 스스로 내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면 그냥 그게 곧바로 창작으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뭐 사람들은 창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느끼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듯이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기타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연습할 때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2년 동안은 기타를 이렇게 잡고 놓은 적이 없어. 막 계속 뭘 연습하든 막 연습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냥 막 계속 그냥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연습하고 뭐 말을 하면서 연습하고 심지어는 그냥 뭐 창피함도 무릅쓰고 뭐 옆에 사람 방해 안 되면 기타를 항상 메고 다녔으니까 대학교 때는 아주 그냥 뭐 수업 들어가면서도 기타를 메고서 치면서 가고 그리고 버스에 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얌전히 앉고서 이렇게 하고 잘 타면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디 길을 가더라도 연습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뒤로 기타를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도 볼일 보고
세수할 때도 이렇게 치면서 오른손만 세수하고, 정 기타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팔뚝에다가, 여기 팔뚝에다가 이 기타 넥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 연습하고, 또 오른손 피킹 연습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걸으면서 그냥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띵데레 띵띵 뜨르르 하고 띵데데데데데 하고 막 이게 생각보다 뭐 이게 연습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온통 머릿속에 얘.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도 뭐 책을 읽든 뭐 이렇게 하면서도 하고, 뭐 글을 쓴다 그러면 옆에다가도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아니면 기타 있으면 수업 들을 때도 나는 그거 방해 안 되잖아. 치지 마, 소리만 안 낸다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잘 책상에다 대놓고 이렇게 하면서 펜 글씨하고 교수님 말 듣기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잘 때도 막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누워서 연습하다가 아 졸리네 그러면 그냥 자다가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그냥 자다가 눈 뜨면 다 바로 또 이렇게 하고 연습하고. 아마 꿈속에도 연습했겠지. 그러니까 24시간 연습했다는 게 그냥 아니 잠도 안 자고 연습하냐? 뭐 그렇게 좀 잠에서 연습한 거니까 그냥 24시간 연습한 거야. 꿈속에서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속도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대학교 내에서 뭐 유명했지 뭐 최고의 뭐 자랑 같지 뭐 최고의 뭐 기타맨이다 뭐 남들이 없는 뭔가 그 뭔가를 가졌다. 왜냐면 나는 테크닉적으로 뭐 그런 이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런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접근했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냈고. 약간 이 비슷한 유형이 김수철, 뭐 이제 김청원 씨는 기타 쪽은 아니고 이제 창작 쪽에 가까운 거고, 약간 송창식 뭐 이런 약간 이게 비슷한 이제 부류라고 할 수 있지. 약간 윤도현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스타일이. 오히려 이제 가장 비슷한 거는 강산에. 아무튼 그 시절 그랬고, 기타는 그렇게 연습했고, 또 그러면서 드럼이나 베이스 다른 악기도 연습하면서 진짜 드럼, 이왕 얘기 나온 게 드럼 연습은 또 어떻게 했냐. 드럼도 이제 어느 순간 그때 어떤 선배가 드럼을 쳤던가 잠깐 기타를 좀 내려놓고 이제 어떤 선배가 드럼도 가지고 있고 드럼을 치는 걸 봤는데, 아, 또 누구든 그걸 보면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야, 그거를 드럼을. 더군다나 저는 이제 대학교를 미대 나왔는데 그림 전공인데 그게 또 미대 선배였다. 그리고 미대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사실은 그 학과장에 출마하면서 인기 투표를 얻으려고 급작 뭐라고 해야 돼? 급 밴드를 조성했는데, 이제 나하고 또 친한 애가 있었는데 기타를 둘이서 치고 다니니까 우리 둘을 꼬셔가지고 밴드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죠. 자기는 드럼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밴드 어떻게 보면 참 엉성한 밴드인데 그래도 인기는 좋았지, 과 내에서. 그래가지고 학과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학과장이 되려고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꼬셨냐. 학과장이 되면 사무실에 하나 나오는데, 니네들 어쨌든 연습할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 나 학과장 돼서 좋고 거기 내가 드럼도 내가 놓을 테니까 거기서 가끔 나랑 합주도 하고 좋지. 그래가지고 꼬심을 당해가지고 진짜 학과장이 돼가지고 사무실 하나 생겨서 거기서 그 형 드럼, 선배 드럼 놓고 우리 이제 기타 앰프 뭐 어떻게 어렵게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 없을 때 몰래 이제 드럼을 쳤단 말이야. 원래 그 선배는 뭐 어디서 배웠다고 했다 드럼을 뭐 어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이렇게 음악 해주고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술 마시는데 뭐 아무튼 그때 당시 굉장히 뭐 80년대 말쯤 됐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러면서
어렵게 배웠다고 막 맞아가면서 처음에 드럼 앉지도 못하고 드럼 스틱도 못 잡고 드럼만 열심히 닦고 심볼만 닦으면서 배운 거라고 하면서 아무튼 드럼을 막 아무나 손 못 대는 걸로 그런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몰래 살짝살짝 쳐봤지. 드럼이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드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나 같은 경우는 드럼 연습을 어떻게 했냐. 철근이 있어요. 드럼 스틱 굵게 철근, 그 공사장에 쓰이는 철근. 그거를 적당한 스틱 크기로 잘라가지고 그 철근이 이제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이 손 잡는데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청테이프로 징징 감아서 이제 안 다치게 그리고 덜 미끄러지게 한 다음에 그 스틱만은 길인데 그 들면 무겁다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들어도 무게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나와요 무거우니까 그걸 뭘 쳐야 되는데 뭘 치면 이게 충격이 심하거든 쇠라 철근이라 그래서 그 타이어 큰 트럭 타이어 갖다 놓고 거기를 이제 막 두드린 거야 그러면 덜 충격이 덜하거든 그나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나오지도 않고 원래 그렇게 무식하게 연습하면 안 되는데 무슨 뭐 팔 근육만 길러져. 근데 일단 그런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막 연습하면 이제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손목 스냅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정상인데 이제 무식하게 팔 운동을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무식하긴 하지.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땀 흘려 가면서 이제 이게 이 무게로도 속도가 나오게 한 거야. 그때 스틱을 딱 잡으니까 날르지 뭐. 팔만으로도 날르는 거야. 원래 손목 스냅도 이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무식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뭐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느꼈어. 그냥 그렇게 체력을 먼저 길러야 되고 팔에 좀 근육에 힘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습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운동하냐 그러더라고. 왜냐면 여기 이제 근육이 우락부락 막 생기니까 이걸 이렇게 맨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매일 또 매일은 아니고 뭐 거의 매일 또 저녁 때쯤에 한 5시간에 걸쳐가지고 심할 때는 자전거를 그냥 막 장거리 갔다 오는 거야. 쉬지 않고 그냥 자전거를 다리 이제 근육을 이런 발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밟아주려면 또 다리 근육이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막 연습해가지고 드럼도 꽤 이제 수준에 올라와서 여기 내 영상이 보면 그 여기 작곡실 안 쓸 때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드럼 내가 튜닝하는 거나 뭐 드럼 뭐 하는 게 영상이 있긴 할 텐데 몇 편 안 되지만 거기 보면 알 거예요. 뭐 잘 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치는 정도도 아니고 그래도 좀 나름 드럼을 한 사람이 보면은 뭐 완전 고수는 아닌데 수준급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뭐 누가 스카우트 안 해가냐 할 정도는 쳐주고 그 드럼 역시도 또 기타와 같이 어떤 강조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음악이 나오든 다 반주를 해줄 수 있거든 드럼으로 악보 없이도 그러니까 어울리게 드럼도 역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게 계속 그 어울리게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어떤 뭐 애국 드러머 보니까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막 드럼 연주를 하더만 어쨌든 드럼도 그렇게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연습하냐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그냥 악기 자체가 그냥 좋으면 기타가 됐든 드럼이 됐든 그 자체로 그냥 즐겁고 좋으면 그냥 저절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 그것도 특정한 방법이 있다. 이 연습을 찾는 어떻게 연습할까 고민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내 기준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 또 틀리다는 말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아서 시작하긴 했지만 단순 취미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취미긴 취미인데 늘 말하지만 취미는 장난이 아니다. 베토벤도 그렇게 말을 했고 나 역시 그거에 동감하고 오히려 이게 전문적이 됐을 때 더 뭐랄까 열정 같은 게 식을 수 있고 오히려 어디 틀에 박힌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자유롭고 창작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나. 난 그래서 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진정으로 취미라는 것은 엄청난 열정이 사실은 더 발휘되고 실제로 그걸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열정을 거기에 품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남들이 볼 때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그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늘 즐기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럴 수 있다. 뭐 일례로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만 저녁 한 8시쯤에 저녁 딱 먹고 기타를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야. 뭘 쳐야겠다, 뭘 연습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기타 그날따라 뭘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뭐 뭔가 막 새로운 게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어떤 때는 내가 연습돼 있는 부분이라면 금방 되지만 떠올랐는데 내 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아, 그런 새로운 멜로디가 떠서 그걸 연습하셨군요. 연습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내 손이 그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 가깝게 가려고 그냥 계속 반복한 거야. 그게 연습이긴 한데 그게 연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연습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걸 해야지라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는 이런 느낌을 손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이게 그거더라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 느낌을 하려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하니까 연습은 연습인데 이게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연습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저녁 8시쯤에 시작한 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지독한 연습쟁이다 똑같은 걸 아침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 느낌을 내가 그 느낌에 거의 100%에 가깝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고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잠깐 그걸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날이 새버렸더라고. 내가 그래서 황당했어. 아니 한 몇 분도 안 지났는데 왜 나 아침이냐고. 내가 저녁 먹고 지금 조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아침이 됐냐고. 왜 아침이 돼서 강의 들으러 갈 시간이 됐냐고. 뭐 이 정도로 거기에 뭐 집중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이라기보다 뭔가 떠올랐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중도 아니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참고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습했고 지금은 좀 아쉬운 게 이제 부양할 가족이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집중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해도 빠져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이 참 아쉽긴 해요. 그래서 빨리 사업도 잘 돼서 좀 더 안정화가 돼가지고 진짜 좀 더 마음 편하게 집중 그런 수준이 아닌 완전히 그 빠져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저녁 때 시작했는데 아침이 그냥 왜 갑자기 오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고 싶은데 그게 또 그렇게 그냥 이건 또 약과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런 악기 연습은 약과였고 원래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또 전공했고 했기 때문에 그림에 빠질 때는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까 기타를 저녁 때 쳤는데 아침이 됐다고 해서 아침이 갑자기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조금 몇 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아침이 왔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림을 한번 그릴 땐 내가 원래 그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인들이 돼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도 됐었다 그러면서 아니 너는 그림을 그리러 거기 자리에 앉으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네 작업실로 들어가면 뭐 화장실도 얘는 안 가지 뭘 먹지도 않지 뭐 하루는 그렇다 쳐 이틀 사흘 막 그러고 있으면 아니 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저러다 뭐 아무것도 안 먹고 한시도 안 가고 뭐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했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껏해야 나는 기껏해야 최고 오래 앉아 있었던 게 한 4시간 정도? 뭐 이 정도가 최고에 앉아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몇 날 며칠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지금도 난 그 말이 진짠가 얘들이 뻥을 치나 내가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 길어봐야 4시간인데 그리고 또 근데 기타도 그랬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걸 지켜보던 친구들 얘기하면 기타를 두고 애가 사라진대 며칠 동안 뭐 찾아서도 없고 그냥 기타를 들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대 그냥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대. 그래서 야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왔거든 우리 합주하자. 이제 그때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의 증언이야.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그냥 잠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잠깐 몇 시간 그냥 뭔가를 만들다 온 것뿐이거든. 내가 그렇게 며칠을 어디서 그랬나? 왜 얘들이 하나같이 다 뻥을 치지? 근데 뻥은 아니겠지. 하, 그냥 한 명이 계속 일관되게 그랬다면 모를까. 여러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기억하는 거 보면 뻥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뭐든 하면 그냥 빠져들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최고로 빠져든 게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듣는 분에게 맡기겠는데 6개월을 잠도 안 자고 뭐 먹지도 않고 6개월을 뭔가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빠져들었던 때인데 그거는 이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2편에 다시 할게요. 일단 이 영상 끊고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는 생각보다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